자, 여러분들, 혹시 밤하늘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별들 중에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지 않을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그냥 공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이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찾고 있고 이미 수천 개를 발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수천 개 중에서도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엄선한 탑5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과학자들이 이 행성들에 그렇게 열광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외계 행성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말 그대로 우리 태양계 바깥에 있는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에요. 영어로는 엑소플래닛, 엑사플래니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가깝다고 하면 얼마나 가까운 거야? 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광년이에요. 광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시간 단위가 아니에요. 거리 단위예요.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인데 약 9조 4천억 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하죠?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잖아요. 그 거리를 딱 1mm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37m가 돼요. 근데 오늘 소개할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는 무려 1km가 넘어요. 지구-태양 거리의 27만 배가 넘는 거리인데 그게 가장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러면 이 엄청난 거리에 있는 행성들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찾냐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통과법이에요.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아주 살짝 어두워지는 걸 포착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가로등 앞을 나방이 지나갈 때 빛이 살짝 가려지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도플러법. 행성이 별을 당기는 힘 때문에 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감지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로 지금까지 무려 5,5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 탑5, 5위부터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5위 타우세티이, 약 11.9광년. 자, 5위는 타우세티이입니다. 지구에서 약 11.9광년 떨어져 있어요. 타우세티라는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인데요. 이 별이 태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도 비슷하고 온도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죠? 별이 태양이랑 비슷하면 그 행성도 지구처럼 살기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타우세티이는 지구보다 질량이 약 4배 정도 더 크고 공전 궤도도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안쪽 경계선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뜨거울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타우세티 주변에는 먼지와 암석 잔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소행성 충돌이 지구보다 훨씬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체에게 가혹한 환경일 수 있어요. 4위 류어턴 B, 약 12.2광년. 4위는 루이텐 B, 약 12.2광년 거리에 있어요. 이 행성이 특이한 건 지구 질량의 약 2.89배인데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안에 딱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루이텐 B가 도는 별인 GJ273b는 적색괴성이거든요. 적색괴성은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별인데 주기적으로 엄청난 플레어, 그러니까 폭발을 일으켜요. 그 방사선이 행성 표면을 강타하면 생명체가 버티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 돼요.
조건이 참 아쉽죠. 3위 울프 1061시, 울프 1061시, 약 13.8광년. 3위는 울프 1061시입니다. 약 13.8광년이에요. 지구 질량의 약 4.3배, 역시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안에 있어요. 이 행성이 흥미로운 건 공전 주기가 겨우 18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8일이 1년인 셈이죠. 그리고 이 행성은 조석 고정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석 고정이 뭐냐면 달이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행성이 항상 같은 면만 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영원한 낮, 다른 쪽은 영원한 밤인 세계예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이 버나드 별비, 바우너지즈 스타어 비, 약 5.9광년. 자, 이제 2위입니다. 버나드 별비, 약 5.9광년이에요. 갑자기 거리가 확 줄었죠. 버나드 별은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인데 그 주변에서 발견된 행성이에요. 다만 이 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바깥에 있고 표면 온도가 영하 170도에 가까울 거라 추정돼요. 굉장히 춥고 혹독한 환경이지만 지하에 열원이 있다면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1위 프록시마 센타우리 b, 프락시머 센토리 b, 약 4.2광년. 드디어 1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 지구에서 고작 4.2광년 거리예요. 고작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건 아시죠? 이 행성은 2016년에 발견됐는데 과학자들이 엄청 흥분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지구 질량의 약 27배밖에 안 되고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안에 있거든요. 가장 가깝고 크기도 지구랑 비슷하고 이치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거기 생명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적색 외성이라서 강력한 방사선 폭발이 잦아요. 대기가 다 날아갔을 가능성도 있고 조석 고정 상태일 가능성도 높아요. 가장 가깝지만 낙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1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b까지 거리가 4.2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은 나사의 파커 솔라 프로브예요. 최고 속도가 초속 약 190km인데 이걸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b까지 가면요. 무려 약 6,300년이 걸려요. 어마어마하죠? 단군항검이 고조선을 세운 게 약 4,300년 전인데 그것보다도 더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면 4.2년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인류가 아직 빛의 속도에 근접한 이동수단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기술로는 빛의 속도의 고작 0.067%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온 프로젝트가 있어요.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는 건데요. 러시아 억만장자 유리 밀러와 스티븐 호킹이 함께 제안한 프로젝트예요. 초소형 우주선에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시킨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까지 약 20년이면 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기술이 없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실제 신호를 받아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있어요. 만약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전파 신호를 쏜다면 그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4.2년이 걸려요. 우리가 답장을 보내면 또 4.2년, 왕복으로 8.4년이에요. 인터넷 댓글도 1초 안에 달리는 세상에서 예계 문명과의 첫 대화에 최소 8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이라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은하 안에만 추정되는 행성수가 약 1,000억 개 이상이에요. 1,000억 개. 그 중에서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안에 있는
행성만 수십억 개로 추정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탐사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 수십 광년 이내예요. 우리가 아는 건 은하 전체로 보면 먼지 한 톨 수준인 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 타보 5위 타우 세티이, 4위 루이텐 B, 3위 울프 1061C, 2위 버나드 별 B, 그리고 1위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4.2광년, 현재 기술로 6300년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엄청난 거리와 기술의 한계 앞에서 인류가 그냥 포기했냐고요? 전혀. 오히려 더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정말 아쉬운 건 우리 세대에 그 답을 직접 보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쌓는 이 데이터들이 언젠가 후대의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주는 여전히 우리 혼자만의 공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껏 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우주의 이야기 제가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